탄핵 구속 이제 선고가 임박한 이 시점 1년 내내 박 전 대통령은 무덤덤했다는 전언인데요. 일단 법원의 그 1심 선고 생중계 허용에 대한 시각 그리고 탄핵 구속부터 지금까지 1년 내내 왜 무덤덤하신 건가를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1심 선고 박 전 대통령의 1년은 되돌아보면 2017년 5월 최순실과 법정에서 첫 대면했지만 외면하고 직업은 무직입니다. 암만 응시할 뿐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그 다음 달인 2017년 7월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에 못 나간다. 본인 재판에 불참. 2017년 10월 어떤 변호도 무의미하다고 결론이 났다. 그래서 모두 사임한다. 이때 구속기한이 연장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인영장 집행도 불응하고 이후에 재판은 전면 보이콧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역사소설에 이어서 만화책을 또 탐독 중이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재판 생중계는 원치 않는다는 자필 의견을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법원은 생중계하기로 했고요. 2018년 2월 최순실 20년 선고 알고도 반응이 없었고 그 다음 달 MB가 구속되는데도 반응이 없었고 4월 6일 1심 선고 후의 반응은 아직 모르죠.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일단 저기 생중계에 대해서 일단 잠깐 좀 짚어볼까요?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생중계는 일종의 뭐 자업자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업자득에 따른 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작년에 그 대법원 내규로 국회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 같은 경우는 생중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뭐 그동안 그 최순실 또 이재용 재판에는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생중계를 허용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영은 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재판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이 재판 사실을 재판을 무력화시킨 데 대한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재판을 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걸 공개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과연 불리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게 있나?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자업자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정진환 교수님 판단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 법원의 결정은 유의미한 결정으로 보여지고요.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거든요. 왜 구속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범죄 행위는 무엇이었고 또 뭐 이를테면 유죄의 근거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또 대통령에게 형량이 이제 또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형량을 왜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또 사법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될 무슨 성범죄도 아니잖아요. 개인이 아니죠. 그럼요. 개인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프긴 하겠으나 어느 국민으로서도. 그래서 김 변호사님도 지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있겠었네요. 예, 아무래도 좀 뭐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시고 그 일부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태극기 부대로서 지금도 이제 전적 탄압이다 반발하시는 그렇죠. 상당수 국민들도 의견이 다른 계시니까요. 분들도 계시죠. 보통 재판에서 형사재판 판결 이유는 한 10초 길어야 20초 내로 간단히 하고 보다 이제 형량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그 장문으로 판결을 위해서 자세하게 그러니까 대체 이 전직 대통령이 대체 어떠한 그 범죄가 있었고 또 어떠한 범죄는 또 이제 무죄라고 나오면 또 무죄라고 어떤 건 또 무죄고 어떤 건 유죄고 이런 거를 좀 세세하게 설명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이 재판장이 뭐 중개방송 허가가 결정은 뭐 국민 알 권리 실현 차원에서는 당연하다. 재판 시간이 좀 제법 많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판결 이유가 뭐 몇백 페이지 정도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급심 선고 생방송은 사상 최초라면서요, 서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대법원에 있어도 심리할 때 이게 하급심은 아마 사상 최초고요. 저는 이게 법원이 고심 끝에 결론 이렇게 공개를 한 거는요, 4가지 이유로 봐요. 첫째는 이게 그 박 대통령의 명예 침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공익이 더 중요하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게 최순실이나 이재용은 안 했는데 왜 대통령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권한은 공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인은 일반 사인보다 뭔가 이게 어떤 보호되는 명예가 좀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이게 대법원 규칙이 개정이 됐잖아요. 이번에 이게 법원에서 왜
촬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는데 이것까지 안 하면 도대체 왜 개정했느냐? 그런 이거 얘기가 아니고 나오죠. 이게 뭘 하려고 개정했느냐? 이런 게 셀프 사문화 논란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 거고요.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MB와 형평성. 어차피 이게 MB 재판도 결론 선고할 때는 이게 공개할 수밖에 없거든, 촬영. 그것도 챙중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전직 대통령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번이든 MB든 다 이게 그 공개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상고심은 어떻게 돼요, 그럼? 상고심은? 상고심 이게 대법원은요 원래 공개 변론도 하고 공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하급심에서는 처음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요? 시간 아까 여쭤봤는데 이게. 시간은 제가 보기에 어떤 판결의 그 요지만 설명하고 다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판결 페이지는 제가 보기에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지만 설명하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하면 이게 다 되지 않을까. 2시간?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측 얘기하고 변호인 측도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선고는 이게 판사만 하는데 판사가 일단 이게 2시간 한다고요? 유죄 판결의 요지를 쭉 설명해 주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사건도 보면 거의 1시간 이상 다 걸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혐의가 제일 많기 때문에 2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정택은 지난번에 최순실 씨도 거의 2시간 가까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공인이라는 지위를 넘어서서 모든 국민과 그 행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인이죠. 대통령의 행위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개를 결정한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덤덤한 거는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생각을 정리를 못했을 거예요. 어떻을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어떨 때에는 또 이거 완전히 엮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다가 이럴 바에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자. 편하게 있자. 그래도 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재판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그냥 생각을 비우는 방식으로 책도 읽고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해서 지금은 이제 무념무상의 상태로 간 게 아닌가 보입니다. 정택은 전 의원도 무슨 심리학 쪽 공부나 심리 제가 좀 살아봤으니까요. 근데 저는 살아봤다는데요? 선배 앞에서? 생중계 허용이 뭐 앞서서 이 얘기들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재임 중에 강조했던 게 법과 원칙입니다. 또 보수가 내세우는 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귀에 모시하게 들었어요. 비정상의 정상화. 법원에 대해서 좀 섭섭한 감정이 있어서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일일이 심리하는데 나와가지고 미주알 고주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하기 싫다. 그러나 최소한도 선고에는 나와야죠. 그것도 지금 알려진 바로는 불출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와서 최소한도 그 마지막 선고와 자신의 심증경 피력을 하는 것은 본인한테도 국민들한테도 자기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의다. 마지막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 아닙니까? 지금 뭐 자기 집 앞에서 손 흔들고 잠깐 들어간 거 외에는 별로 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후 진술도 안 했고 그러면은 선고일에만큼은 나와서 전직 대통령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안 한다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네요. 잠깐 지금 제가 읽어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지금 교도관도 놀랄 정도였답니다. 1년 내내 한결 같았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뭐 혐의를 부인했고 최순실과 법정에서 첫 대면이 있었고 최순실 1심에 20년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반응을 안 보였다네요. 그리고 7월에 발가락 부상이 있어 재판에 불참하고 3월에 MB가 구속됐는데도 별 반응 없고 구속기한 연장, 재판 보이콧 4월 6일 1심 선고 후에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참 그것도 궁금하네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하셨는데 최순실이라도 뒤에서 작동한 것 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도 우선 최순실이 작품이다. 이런 보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죠. 예.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게 기억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한 일들. 이제 먼저 국가 그 정체성 수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한 일들이 뭐 통진당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쭉 그 열거할 남은 많이 네. 있습니다. 저 인터뷰 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일말에 좀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예. 끝나고 난 뒤에 뭐 여러 가지 그 흘러놓은 이야기를 보면 청와대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한 3명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또 같아요. 8대 0 나왔. 예, 그래 8대 0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상당히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1년 내 무덤덤한 것은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판, 박근혜 전 대통령 버전의 일종의 무의자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의자연이 그 노자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힘을 다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인데 쉽게 말하면 자연은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용하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오고 있지만 옥중에 앉아서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한다는 것이죠. 본인의 나름대로의 정치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단한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결국 뭐 시간이 지금은 당장 소나기가 내리는 시간이니까 일단은 침묵하고 피하자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역전이 될 가능성은 저는 그래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권수 교수님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애초부터 박근혜 박 전 대통령 대통령이 삶은 감옥이었던 건 아닐까요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 체질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계속. 뭐 역사책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그러니까 체질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밝혀진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이 부분은 본인은 알 것 아닙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게 또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뭐 명명백백한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본인도 알 만한 그런 사실이었기 때문에 말을 할수록 자기가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서 유구무원일 테고 또 하나는 이거 어차피 정해진 거다. 뭐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것이 바뀔 것도 아니고 바뀌어질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만들어 놓은 오불 뻔하다. 반은 이미 방향은 진행 방향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불 관한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자포자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전 의원은 아까 말씀하셔서 그냥 저는 이게 넘어가도 되죠? 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이 무덤덤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 대통령한테는 법정이 3개가 있는데 현실적인 이게 형사사법법정은 무덤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법 불신에서 보이콧하기 때문에 아무 반응을 안 보이고 무덤덤하지만 그러게 박 대통령한테는 정치법정이 있고 또 이게 역사의 법정이 있어요. 여기는 이게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게 정치법정에는 야 요즘도 이게 애국 국민들 활동 많이 하고 있느냐. 이 말에 이게 태극기 든 분들이 활동 많이 하느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역사의 법정에 싸우기 위해서는 자선전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역사를 좋아하지만 딱 제가 뭐 수많은 역사책이고 하나 느낀 거는 역사에는 이게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또 자서전을 통해서 보면 역사의 평가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통령이 투쟁을 하고 있지 무덤덤하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서 변호사는 뭐 연락 안 왔어요? 저는 이게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들으니까. 상당히 이해가 최순실 씨도 지금 뭐 자서전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도. 나는 누구인가 뭐. 네, 나는 누구인가 자서전 쓰고 있다는데. 하여튼 참 저기 김한기 변호사님 속이 편치 않습니다. 그 법리 다툼보단 그 정치적 하나 코스프레를 이제 선택하신 겁니다. 사실은 선택하신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이미 뭐 헌법재판소 이제 탄핵 결정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순실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그 재판 도중에 나왔던 수많은 증거들, 진술들 통해서 사실은 법리 다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전혀 유리한 국면으로 유리한 가지 질문 안 나와요.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적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이제 계속 이제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고 선택하신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효과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보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일종의 겁박에 의해서 돈을 줬다 이런 판단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일환 교수님. 뭐 질문이 1년 내내 무덤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세월호 7시간 결국 봉인이 풀렸지만 자, 꽃다운 아이들 수백 명이 죽어갈 때 구조해야 될 골든타임이 취침타임이었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역사서를 읽다가 또 최근에는 뭐 만화 300명이 빠졌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만 예. 폄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걸 반성하고 성찰할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인 거죠. 예.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불출석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우 자체를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둘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할 필요는 없을까요? 최순실하고. 그럴 나는 때가 누구인가 하고 있다. 예. 너는 누구냐 뭐 그러든지. 공무원 뭐 재판 등에서 나오면 그런 얘기를 서로 의견도 공유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일생 가까이 있었으면서 참 가슴 아픈 참으로 인연 중에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6시 54분 MBN 뉴스와이드를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 다 아시죠? 그렇듯이 뭔가 원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의 그 결과, 원인의 결과가 감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MB 정부 사람들은 결국 올 게 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죠.